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크렘린에 양보하도록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모스크바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의 표현에 따르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은 평화를 매우 원하지만 젤렌스키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서두르지 않으면 자신이 실망해서 협상에서 빠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족시키려면 우크라이나는 여름까지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물론 안전보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과 러시아가 무역에 관한 평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키예프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래의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협정을 우크라이나와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아무렇지 않게 미국이 심지어 미 의회에서 안전보장을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스크바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러시아 군사시설, 특히 드론 생산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바로 모스크바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을 끝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행동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러시아는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훌륭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이 여전히 젤렌스키에게 여름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사실상 전날에 나왔던 그 소문들을 확인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리들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대화에서 키예프가 2026년 봄에 러시아 연방과의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2월 24일, 즉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주년이 되는 날에 발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그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월 15일까지 2번의 투표를 모두 실시하고 여름까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젤렌스키 본인은 해당 신문 보도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여러 번 선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안전보장이 갖춰졌을 때 선거를 치릅니다. 그에 따르면 선거 문제는 우크라이나보다 동맹국들이 더 자주 제기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는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안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행동 방향이나 선거, 국민투표, 크렘린에 대한 양보, 도네츠크 군대 철수 등을 언급할 때 이는 곧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7일과 18일에 제네바에서 또 한 번의 협상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요 관리의 수장인 이고르 코스튜코프 제독 대신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협상단을 이끌었던 그 대신에 대표단이 이번에는 러시아 대표단을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이끌 예정인데 그는 이른바 강경 협상 노선의 지지자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역사를 강의하며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고 최후 통첩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야 하며 아니면 전쟁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지금 이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즈는 워싱턴이 키이우에게 미래의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평화협정이 이미 체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트럼프가 100%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트럼프는 100% 안전보장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첫째로 모스크바는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젤렌스키도 최근에 안전보장 자체가 아직 완전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안전보장협정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공식 성명은 이렇게 들립니다. 안전보장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은 많은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고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그 협정에 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후 평화협상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진짜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즉 돈바스 전체를 넘기라는 요구로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모스크바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모스크바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입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안전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제 백악관 성명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서명하길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평화협상에 방해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러시아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에 서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으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물론 제가 안전보장을 약속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약속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협상이 2월 17일에서 18일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고 러시아 대표단은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딘스키를 대표단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러시아는 논의의 초점을 안보 문제에서 양측 간의 이견이 있는 더 넓은 주제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협상 주제를 최대한 흐리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협상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명확해졌으며 안보 문제, 병력 철수, 휴전, 감시 등과 같은 사안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초점을 좀 더 일반적인 주제로 옮겨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딘스키가 그곳에서 가짜 역사 강의를 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의 지위나 러시아 정교회의 문제 등을 논의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전주로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메딘스키가 러시아 협상단 대표로 임명된 것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제 생각에 메딘스키 씨는 진지한 협상가가 아니며 이전에도 그랬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복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협상을 진지하게 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압력을 가해 양측이 6월 이전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에는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왜 항상 우크라이나만 압박하고 푸틴에게는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잘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토마호크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드론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의존하는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의 균형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고 확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거나 유료 및 스폰서 구독으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